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지금 귓가에서 윙하는 기계 소리나 찌르르 하는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머리에 꽉 끼는 모자를 쓴 것처럼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하고 무거운 느낌 때문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드시지는 않으신가요? 병원에 가서 비싼 MRI를 찍어보고 청력 검사를 다 해봐도 의사 선생님은 그저 노화 현상이다, 신경성이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서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심정,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니까 가족들에게 아프다고 말하기도 눈치 보이고 꾀병 부리는 것 같아 서러워서 남몰래 눈물 훔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은 절대 꾀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그 지긋지긋한 소리와 통증을 약 한 알 먹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로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요.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올해 74시 되신 김철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4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시며 가족을 부양하신 아주 성실한 가장이셨는데, 은퇴하시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갑자기 찾아온 이명 때문에 우울증까지 오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귀에서 삐 소리가 가끔 나더니 나중에는 밤낮 없이 기차 화통 삶아 먹은 소리가 나서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텔레비전 소리도 짜증나서 방 안에만 틀어박혀 계셨는데,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절망하고 계셨을 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이 방법을 딱 2주 동안 실천하시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제 밤에 귀뚜라미 소리가 안 들려요. 어젯밤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꼭 귀가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뇌 속에 끔찍한 병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원인은 엉뚱하게도 바로 뇌로 피를 올려보내는 목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꽉 막혀 있던 뇌혈류가 뻥 뚫리면서 머릿속이 찬물로 세수한 것처럼 시원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꽉 막힌 뇌혈류를 뻥 뚫어주는 비밀의 스위치를 찾으러 함께 떠나보실까요? 본격적인 지압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의 사령관인 뇌는 사실 엄청난 대식가입니다. 우리 몸무게의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산소와 영양분의 20% 이상을 혼자서 다 먹어 치우거든요. 그만큼 뇌는 1분 1초라도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그 비상신호가 바로 어지럼증이고 두통이고 이명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로 가는 피는 어디를 통해서 올라갈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싱싱한 혈액이 목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머리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목에 있는 근육들이 마치 말린 북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집 보일러 배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일러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방바닥으로 가는 호스가 낡아서 찌꺼기가 끼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있으면 따뜻한 물이 제대로 돌까요? 당연히 방은 차갑고 보일러는 과부하가 걸려서 윙윙거리는 소음을 낼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딱 이 상태인 겁니다. 목 주변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을 꽉 조이고 있으니 뇌는 피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귀에 있는 청신경도 영양분을 못 먹어서 오작동을 일으키며 윙윙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엑스레이나 MRI 같은 기계로는 잘 안 보입니다. 기계는 뼈가 부러졌거나 혈관이 완전히 막힌 것만 찾아내지 근육이 혈관을 살짝 누르고 있는 것까지는 잡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죽을 만큼 아픈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보실 때 고개 푹 숙이고 보시는 습관 있으시죠? 또 주무실 때 너무 높은 베개에 베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목 근육을 밧줄처럼 꼬이게 만들어서 스스로 내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굳어버린 근육은 부드럽게 풀어주면 그만입니다. 수술할 필요도 없고 독한 약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뇌로 가는 혈관의 대문을 열어주는 비밀의 버튼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버튼을 하나씩 눌러보면서 막힌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 중에 나이 들어서 머리가 자주 아프다거나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아마 평생의 은인이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건 나누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다 같이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손가락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첫 번째 기적의 버튼은 바로 귀 바로 밑에서 쇄골까지 이어지는 굵은 근육인 목빗근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로는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위치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지금 거울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면서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만 돌려보세요. 그리고 왼쪽 손으로 왼쪽 귀 뒤쪽을 만져보시면 귀 뒤 딱딱한 뼈에서 시작해서 앞쪽 쇄골 뼈로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아주 굵고 질긴 근육이 잡히실 겁니다. 마치 새끼줄 같기도 하고 굵은 빨랫줄 같기도 한 그 근육 찾으셨나요? 네, 바로 그곳입니다. 이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이 근육 바로 밑으로 뇌로 올라가는 가장 큰 혈관인 경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이 긴장해서 짧아지고 딱딱해지면 그 밑에 있는 혈관을 쥐어짜게 됩니다. 마치 고무 호스를 발로 밟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뇌로 가는 피의 양이 확 줄어듭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 근육을 만져보면 10분 중 9분은 비명을 지르실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상담했던 60대 후반의 이영희 어르신도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달고 사셨는데 제가 이 근육을 살짝 잡자마자 아이고 나 죽네 하시면서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만큼 근육이 뭉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 근육은 아주 예민해서 세게 누르면
오히려 더 긴장해서 굳어버립니다. 아기 다루듯이 아주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양손을 비벼서 손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차가운 손이 닿으면 근육이 놀라서 움츠러드니까요. 따뜻해진 손의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이 굵은 근육을 꼬집듯이 살짝 잡아보세요. 꽉 잡지 마시고 빨래 집게로 살짝 짚는다는 느낌으로 잡으신 다음에 부드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귀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면서 쇄골 만나는 곳까지 꼼꼼하게 주물러 주세요. 한 곳에서 5초 정도 흔들어 주고 조금 내려와서 또 5초 흔들어 주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3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하시다 보면 유난히 아프거나 딱딱한 알갱이 같은 게 잡히는 부위가 있을 겁니다. 거기가 바로 혈류를 막고 있는 핵심 범인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부드럽게 녹여준다는 마음으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여기서 잠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택시기사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이분이 운전하실 때 습관을 보니까 손님 태우려고 고개를 계속 오른쪽으로 돌려서 뒤를 보시고 또 사이드미러 보느라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이걸 수십 년간 반복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목 빗근이 거의 밧줄처럼 굳어서 돌처럼 변해 있었던 거죠. 특히 왼쪽 목 빗근이 너무 심하게 굳어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이명도 왼쪽 귀에서만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목 근육이 굳은 쪽 혈관이 좁아지니까 그쪽 귀와 뇌로 가는 영양분이 부족해서 딱 그쪽에서만 고장이 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쪽 귀만 유독 소리가 심하다면 그쪽 목 빗근을 한번 만져보세요. 아마 반대쪽보다 훨씬 아프고 딱딱할 겁니다. 그 굳은 덩어리를 내 손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바로 쓰레기통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도 매일 청소하면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쓰레기통에 잘 버려야 집이 깨끗하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 찌꺼기들이 잘 빠져나가야 머리가 맑은데 이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하수구가 바로 이 목 빗근 아래 쇄골 쪽에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림프절이라고 하는데요. 목 빗근을 마사지한 후에는 반드시 이 찌꺼기를 쓰레기통으로 보내주는 동작을 해야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목 빗근을 마사지하신 다음에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귀 뒤에서부터 목을 타고 쇄골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세요. 마치 더러운 물을 하수구로 흘려보낸다는 느낌으로요. 슥슥 소리가 나도록 부드럽게 10번 정도 쓸어내려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안 하면 기껏 풀어놓은 노폐물이 다시 머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꼭 마지막에는 청소 끝 하는 마음으로 쓸어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고개를 살짝 돌리고 튀어나오는 근육을 잡아서 풀어주시고 마지막엔 쓸어내려 주시면 됩니다. 양쪽 다 하시는데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사지를 하고 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처럼 시야가 맑아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뇌로 가는 혈액량이 즉각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어떠신가요? 목 옆을 조금 주물렀을 뿐인데 꽉 막혀 있던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시원함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뇌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셔도 실망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시면 돌덩이 같던 근육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매일매일 따라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비법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으니 두 번째 비밀의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명과 어지럼증의 80%가 바로 이곳에서 해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뒤통수 아래 오목하게 들어간 곳 후두하근이라는 부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양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 보시겠어요? 뒤통수 뼈를 따라서 손가락을 천천히 아래로 내리다 보면 머리뼈가 끝나면서 쑥 들어가는 오목한 곳이 양쪽에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머리와 목이 만나는 그 경계선입니다. 이곳은 뇌에서 나온 신경들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톨게이트 같은 곳이고 뇌의 뒷부분과 귀로 가는 혈관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여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가짜 치매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78세 박명자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가스 불 끄는 걸 자꾸 깜빡하시고 며느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덜컥 겁이 나서 대학병원 치매 검사까지 예약하셨대요. 선생님, 저 이제 치매인가 봐요. 무서워서 잠도 안 와요.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뒷목이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어서 뇌로 피가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었어요. 뇌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뇌세포가 멍해져서 깜빡깜빡했던 거죠. 이걸 브레인 포그 즉 뇌에 안개가 낀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이 후두하근을 집중적으로 풀어드리고 댁에서도 매일 하시라고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오셔서 선생님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제 가스불도 안 까먹어요.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무조건 치매라고 겁먹지 마세요. 목 뒤만 잘 풀어줘도 뇌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풀어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요령이 필요합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을 아까 찾은 그 오목한 곳에 딱 대세요. 나머지 네 손가락은 머리를 감싸 주시고요. 그리고 고개를 아주 살짝 뒤로 젖히면서 엄지손가락으로 머리뼈 안쪽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찌르듯이 누르는 게 아니라 묵직하게 밀어 올리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엄지손가락에 힘을 조금씩 더 줘보세요.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 그 쾌감이 느껴지시나요? 그 느낌이 들 때까지 약 10초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힘을 뺐다가 다시 10초간 누르고 이걸 5번만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악소리가 날 만큼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만큼 여러분의 뇌혈관이 절박하게 조여져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아프다고 바로 손 떼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보세요. 1분 정도 지나면 딱딱했던 근육이 마법처럼 말랑말랑해지면서 뇌 뒷부분으로 신선한 피가 콸콸 쏟아져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특히 이 동작은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베개를 베고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해보세요. 그러면 베개 모서리가 이 후두하근을 자연스럽게 자극해 줍니다. 저는 이걸 도리도리 마사지라고 부르는데요. 잠이 안 올 때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마시고 누워서 천천히 도리도리 50번만 해보세요. 뒷목 긴장이 풀리면서 스르르 잠이 드는 효과가 수면제보다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의 장소입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완벽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귀 윗부분 옆머리 근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움직이는 근육이
턱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관자놀이부터 귀 위쪽까지 넓게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있는데 이걸 측두근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근육이 긴장하면 귀 주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힘을 쓸 때 나도 모르게 이를 꽉 물게 되는데 그때 이 옆머리 근육이 엄청나게 긴장합니다. 특히 주무실 때 이 가는 습관 있으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아프고 귀 멍한 경우가 많으시죠? 다 이 근육 때문입니다. 이 측두근은 스트레스 저장소와도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화병 있죠? 속으로 끙끙 앓고 참을 때마다 이 옆머리 근육이 질겨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굳으면 편두통이 오고 귀에서 윙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여러분 주먹을 가볍게 쥐어 보세요. 그리고 주먹의 평평한 면으로 귀 윗부분 머리 측면을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원을 그리며 비벼주시는 겁니다. 너무 세게 비비면 피부가 까질 수 있으니까 근육을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둥글게 둥글게 돌려주세요.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하고 입을 벌리면서 귀 위쪽을 마사지해주면 귓속 깊은 곳까지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아주 특별한 보너스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이명의 특효약입니다. 바로 귀 자체를 마사지하는 겁니다. 귀는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하죠. 엄지와 검지로 귓바퀴 전체를 꾹꾹 눌러주시고 특히 귓불을 잡아서 아래로 쭉쭉 잡아당겨 주세요. 그리고 귀를 반으로 접어서 꾹 눌러보기도 하시고요. 귀 주변에는 림프절과 혈관이 아주 많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귀를 자극해주면 귀 주변의 혈액순환이 순식간에 좋아집니다. 귀가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1분 정도만 만져주세요. 귀에서 나는 소리가 훨씬 줄어드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마사지 방법을 배웠는데요. 사실 마사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잘 때 자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 댁에 가보면 열의 9은 베개를 잘못 쓰고 계시더라고요. 비싼 베개 샀는데도 목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 보면 베개가 너무 높거나 반대로 너무 푹신해서 목을 전혀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베개가 높으면 밤새도록 목이 꺾여서 기도가 좁아지고 혈관이 눌립니다. 자는 동안 뇌가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목 건강을 지키는 수건 베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 있는 얇은 수건 3장만 있으면 됩니다. 수건 3장을 펴서 겹치신 다음에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주세요. 그러면 지름이 한 10cm 정도 되는 원통 모양이 되겠죠? 이걸 베고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목 아래, 그러니까 머리통이 아니라 목의 오목한 부분경추에 받치고 주무시는 겁니다. 머리 뒤통수는 바닥에 닿거나 아주 얇은 방석 하나 정도만 대시고요. 이렇게 하면 자는 동안 목의 시작 커브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면서 낮 동안 짓눌렸던 목 디스크 사이사이가 벌어지고 혈관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이렇게 누워 계셔 보세요. 아이고 시원하다 소리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이게 바로 자면서 하는 최고의 목 교정입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 자주 드시나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서 물을 잘 안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좁은 혈관을 통과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물은 그냥 맹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윤활유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기적의 보약입니다. 찬물은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놀라요.
체온이랑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씹어 드시듯이 드세요. 밤새 걸쭉해진 피를 묽게 만들어서 뇌로 콸콸 올려보내는 시동을 거는 겁니다. 내일부터 당장 머리맡에 물 한 잔 떠놓고 주무세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마사지들을 하실 때 절대로 목 앞쪽 울대 뼈 있는 곳이나 목 전면부는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센서가 있어서 잘못 누르면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목 옆면, 그리고 뒤통수 아래, 그리고 귀 위쪽 이 세 군데만 안전하게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지압법과 생활 습관까지 배웠는데 이걸 언제 하면 가장 좋을까요?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자마자 비몽사몽 할 때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몸을 깨우고 뇌로 가는 혈류를 열어줘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실 때 드라마 보시면서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광고 나올 때마다 목 비끈 주무르고 뉴스 볼 때 뒤통수 누르고 하세요.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손이 심심해서라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마사지 하시기 전에 따뜻한 물수건이나 핫팩으로 목 뒤를 5분 정도만 찜질해 주세요. 근육은 따뜻하면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게 풀립니다. 찜질 후에 마사지하면 효과가 10배는 더 좋아집니다. 샤워하실 때 따뜻한 물줄기를 목 뒤에 집중적으로 맞으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나이가 80인데 이제 와서 이런 거 한다고 좋아지겠습니까? 네, 좋아집니다. 우리 근육과 신경은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정성을 들이면 몸은 반드시 보답을 합니다. 굳어버린 근육을 방치하면 치매나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뇌혈류를 뻥 뚫어주는 세 가지 비밀 스위치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좀 길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명과 두통의 원인은 귀가 아니라 목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해결책은 여러분의 손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김철수 어르신 기억하시죠? 그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평생 몸을 혹사시키기만 했지 한 번도 내 몸을 정성스럽게 돌봐준 적이 없더라. 이제야 내 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매일 마사지를 해준다라고요. 여러분의 몸도 지금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주인님, 나 좀 살려주세요. 피가 안 통해요 하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고 진통제로 입을 막지 마시고 오늘 배우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세요. 하루 딱 10분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투자하세요.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흐릿하던 세상이 선명해지고 짜증나던 소음이 사라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더 알차고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